여기 근데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대출이 된다 안 된다 뭐 영상마다 댓글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당첨이 돼도 대출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근데 사실 이건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로또 청약이 또 뜨지 않았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현대에서 DH를 잘 안 준다던데. DH가 무슨 프리미엄 브랜드야? 프리미엄. 공덕에도 뭐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데 왜 DH를 안 주냐 뭐 그런 얘기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입주를 거의 완료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2020년도에 이미 솔직히 청약은 다 끝났는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청약이 취소가 돼가지고 그 자녀분이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그냥 딱 뜬 겁니다. 얼마나 로또길래 다들 가격. 난리가 나고. 총 3개가 나왔거든요. 전용 3사 6억 5천에 나왔어요. 작긴 한데 현재 호가가 13억이고요 실거래가는 특이하게 7.5억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낮은 거는 정상거래가 아니고 이상거래, 등여거래, 다운거래, 호가가 적정하다고 하더라고. 실거래가는 다 7.5 이렇게 찍히던데 이상거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특이거래? 당연히 이상거래죠. 16평 같은 경우에도 22억 넘어가, 33평도 지금 30억 넘어가거든요. 평당 1억이 약간 안 돼요. 너무 낮은 거는 지금 좀 실제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5구는 지금 13억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호가가 지금 21억인데 그래서 시세 차익이 8억 나는 수준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2제곱미터짜리가 좀 대박인데 지금 21억에 나와 있는데 현재 호가가 45억. 물론 실거래가 찍혀있는 건 20억이었는데 솔직히 132제곱미터면 한 40평대 50평대 거의 가까이 되는데 실거래가 20억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거의 시세 차익이 20억 수준이다. 이게 가격이 되게 저렴하잖아. 분상제라서 그런가? 사실 분상제 적용됐었던 단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분상제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 해당되긴 했었거든.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는 아니야. 20년도에 청약할 때는 분양가 높은 상태로 진행됐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올라가지고 거다.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맞았지만 분상제 적용단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좀 청약 분양가는 비쌌는데도 그 이후에 가격이 엄청 많이 뛰면서 보니까 로또인데 이렇게 된 거다. 20년도 당시에 경쟁률은 막 그렇게 안 세더라고 보니까. 20년도에 특별공급이 경쟁률이 20대 1이고 일반 공급이 26대 1밖에 안 돼. 이게 메이플자이랑 비교를 하면 메이플자이가 최근에 분상제라서 경쟁률이 엄청 낮거든. 메이플자이가 특별공급이 123대 1, 일반 공급이 1155대 1이었어. 20년 이게 7월에 청약 공고가 나가지고 경쟁률이 20대 1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21년, 22년 불장을 겪으면서 사람 일은 모른다. 일단은 그래서 신청 자격이 서울에 살고 계신 분만 넣을 필요도 없고요. 어떤 지역에서 넣든지 다 넣을 수가 있고요. 세대주 플러스 세대원 전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경쟁률이 약간 흑석 자이 80만 대 1 막 이런 거 찍지 않을. 근데 입지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 측면도 있는 것 그럴 같아. 수 있긴 하다고 생각해. 여기가 어때? 역세권이 솔직히 아니긴 하거든. 아무래도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하긴 해요. 강남에서 제일 끝. 강남 제일 끝이라도 사람만 봤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좀 지하철이 멀은 것 같던데. 그래도 그렇게 안 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게 이제 1획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끝에 맨 끝에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지하철을 이용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세종역도 이용하시긴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여기 상가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1획지와 2획지 사이에 거기서 거의 버스를 타고 이동하셔갖고 도곡역 있죠. 네네. 거기가 3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이거든요. 그렇게 이용 많이 하세요. 지하철 들어올 예정은 없죠, 연장 이런 거는? 그런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대출이 된다 안 된다 뭐 영상마다 댓글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당첨이 돼도 대출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그리고 만약에 안 가능하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지 좀 궁금해. 일단은 저도 대출 업무를 봤었지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더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할 거예요. 진짜 당첨이 되신다면. 그리고 케이스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크게 대출을 3가지 경우의 수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제 경험 플러스 분양사무소랑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완전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조사를 했어도 실제로 당첨되고 가면은 약간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담당 지점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알아본 것까지만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잔금 대출. 근데 좀 특이한 게 여기 단지가 중도금 대출은 하나은행에서 시공사 통해서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잔금 대출은 그냥 개별적으로 받았대요. 잔금 대출도 집단 대출로 한꺼번에 입주민분들께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 분양사무소에서 설명해주기로는 특이하게 잔금 대출은 각각 뭐 은행을 찾아가지고 지점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은행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셨대요. 집단 대출이나 담보 대출이 좀 힘들다는 말이 있던데. 제가 잔금 대출은 집단 대출 진행을 안 했고요. 예. 계약자분들 개인이 은행에 가셔서 지금 잔금 대출 받고는 계세요. 이제 잔금은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긴 어렵고 은행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만약에 당첨이 되셨으면 잔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그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주변 여러 은행들이 있을 거예요. 은행들 지점에 좀 손품을 팔아서 잔금 대출 아직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출 접수하셔서 하시면 돼요. 보통의 그냥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내는 잔금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서 쉽게 대출이 가능한데 근데 이거는 애초부터 그렇게 진행한 단지가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었다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들어봐서. 그러면은 그 잔금 대출 지정 은행이 있잖아요. 저희 단체 대출을 안 해서 지정 은행이 따로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은행 개포동 지점이. 네, 잔금 대출은 저희 시공사에서 따로 은행이랑 한 게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이 잔금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이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일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어려워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데 지금 여기는 등기가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담보로 할 만한 주택이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해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집단 대출은 원래 승인을 받아서 한꺼번에 이제 잔금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담대를 생각하실 텐데 그냥 개별적으로 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나도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검색을 해봤는데 옆에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소를 입력하면 뭐 동호수가 다 나오더라고. 다 나오고 집합 건물이라고 딱 등기가 되어 있어. 그치. 근데 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치면은 아직까지 동호수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 그런 부분이 등기가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 네. 맞아요. 세 번째 방법은 본인이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 그냥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내 현금 플러스 그 세입자가 들고 오는 돈을 묶어가지고 잔금을 치르준다 이런 방법이에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전매 제한 없고 실거주요건 없으니까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한테 뭐 현금 몇 억 받아가지고 전세보증금으로 받아서 그거랑 내 돈 합쳐가지고 잔금 치르시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돈은 내가 있어야 되잖아. 현금은 있어야죠. 어느 근데 정도는. 내가 현금이 없으면 근데 뭐 일단 담보대출이 어렵고 신용대출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더라도 돈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 전세자금 구하고 뭐 신용대출 해도 내 돈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치, 모자랄 워낙 수 있지. 가격이 세가지고 그러면 나 그냥 당첨되고 포기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당첨 포기는 하면 안 되고 팔아야. 팔 수가 돈이 있으니까. 있는 분한테 팔면 돼요. 팔면 되는데 이제 좀 아깝겠죠. 할 때는 이제 뭐 분양권 판매하는 형태로 파시면 되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셔서 중개사분이랑 상담하셔가지고 나 이거 당첨됐는데 바로 내놓고 싶다 얘기하시면 중개사분이 아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